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한 번에 0.25%씩 올리는데 미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연준은 급하게 한 번에 0.75%씩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리더니 지금은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를 비롯하여 대출금리도 덩달아 꽤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4%까지 오르자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1월 연준회의의 의사록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1km 앞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데 1km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달립니다. 하지만 500m, 300m 이렇게 점점 과속 단속 구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조금씩 속도를 줄이곤 하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페달을 세차게 밟아오다가 단속 구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타이밍에 대해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다가오는 12월 연준회의에서 당장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김칫국을 먼저 들이키죠. 이것은 페드워치 사이트에 나온 것으로서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베팅을 한 자료입니다. 올해 12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0.5%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간다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달에는 5%, 3월 달에는 5.25%까지 금리를 올린다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년 9월 달에는 사람들이 금리를 내린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생하기를 원하는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를 1년 정도 가까이 땡겨오면서 증시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23년도 무슨 금리 인하야. 24년까지 금리를 5% 이상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은 높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할 거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각자의 입장은 모두 이해가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경기를 억누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투자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더욱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1년씩이나 금리 인하라는 가상의 이벤트를 땡겨오는 것일까요? 금리 인하라는 게 과연 허무맹랑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무한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올린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역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일정 기간 올랐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지만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내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의 주식 부동산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두 차례 금리 인하 사이클인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까지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금리를 0%까지 내리진 않았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2008년에 한 번 제로금리를 경험하자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자 역시 제로금리를 또 경험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제로금리는 2008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만큼 2008년부터 돈의 가치가 팍팍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08년에 새롭게 시작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죠.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돈을 찍어서 이 돈으로 국채를 매수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만들어내서 시중은행의 손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경제 위기를 돈을 찍어내서 해결해버린 거죠. 한번 이런 식으로 위기를 해결하자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시중의 돈이 더더욱 많이 유통되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M2 통화량으로 많이 체크하곤 합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M2 통화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었는데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2008년을 기점으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더니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무제한 돈풀기로 인하여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더욱 가파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통 이러한 돈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주식,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과 M2 통화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선이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을 기반으로 가격이 재차 오르는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집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M2 통화량과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 IMF 때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늘어나는 M2 통화량에 기반하여 완만한 우상향 차트를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한국 역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불러왔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우를 확인했을 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그 반대인 양적 긴축을 하면서 현재 보시다시피 연준의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한번 오르는 금리는 영원히 오르지 않고 언젠가는 피크를 형성하고 다시 내려갈 것이고, 지금처럼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과거 양적 긴축을 했었던 2019년도를 보면 그때에도 경제가 어려워지자 양적 긴축을 멈추고 결국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긴축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여러 자산을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봅니다. 괜히 지금 샀다가는 더 손해볼 것 같고, 그렇지만 늦게 샀다가는 기차를 놓칠 것 같고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시기가 언제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둬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도 인플레이션 게임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원앤원 북스에서 출판했고요. 이낙원 저자분은 13년 외환시장 경력을 보유하신 NH농협은행의 외환 전문위원이십니다. 저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술술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을 때만 있을까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법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기가 있었다면 후퇴기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고,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위한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